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시간입니다. 오늘도 갑산한의원 이상곤 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곤입니다. 예, 옛날 왕들의 음식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우유로 만든 타락죽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도 우유를 지금처럼 마셨나요? 생우유는 전혀 마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우유를 가공의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먹었던 걸로 보통 보이는데 네. 농정전서란 책에 보게 되면 우유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유를 이제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한번 끓여서 농축한 다음에 이제 수의 형태로 만든다 하는 건데 수의 형태라는 건 요구르트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그걸 다시 말려서 락의 형태로 만드는데 락은 치즈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락 중에서도 생락과 걸락이 있는데 걸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른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깎아서 이래 우리가 이제 죽이나 장에 넣어서 먹게 되면 그걸 이제 타락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타락죽의 형태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젖소가 따로 있어서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품종이니까 우유가 많이 생산이 되지만 일반 소에서도 그렇게 우유를 짤 수 있었다는 게 좀 희한하네요. 예. 젖소는 젖만 짜내지만 우리나라 우유는 반드시 이제 소를 놓고 난 뒤에 송아지를 놓고 난 다음에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송아지를 놓고 난 다음에 송아지가 먹는 양 이상의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곡물을 이렇게 죽의 형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소의 젖을 이제 그 젖꼭지를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비틀어서 유핵을 이제 틔우고 그다음에 유맥을 틔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젖가슴에 있는 어떤 유선 조직을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소를 이렇게 거꾸로 눕혀서는 네 발을 다 묶고 난 다음에 27번 정도 이제 그 소의 젖가슴을 발로까 차는 거죠. 그래서 유맥을 틔워서 그 다음에 소를 이렇게 우유를 짜내도록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소의 입장에서는 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는데 그만큼 또 우유를 먹는 사람들도 귀한 분들만 드셨겠네요. 왕들 이외에는 아예 먹지를 못했죠. 왕들만 오로지. 그렇죠. 그 올리 왕이죠. 그 예를 들자면 영조 임금 같은 경우에 어떤 조선 왕조 실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왕과 대비전 그다음 세자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한 4-5명 정도만 먹도록 딱 제한을 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동궁이라든지 뭐 세자의 아들까지 막 먹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치사하게 좀 이렇게 우유를 먹는 사람을 제정을 할 정도였고 왕들에게만 공급했다. 그만큼 우유가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보통 이제 임금들이 주로 이제 타락죽이라는 형태로 어떤 우유를 먹었는데 그걸 먹을 때는 보통 감선하거나 철선하고 난 뒤입니다. 이때가 뭐냐 하면 천재지변이 있거나 아니면 뭐 큰 제사를 치렀거나 이럴 때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이후에 원기를 보충할 목적으로 보통 우유를 먹는 것이죠. 네. 세종대왕은 보통 우리가 당뇨병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이상 증세가 와서 굉장히 이제 신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랬었기 때문에 당뇨를 없애는데도 이 우유가 굉장히 효험을 발휘를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로는 우유 자체가 차면서도 촉촉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갈증을 많이 없애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당뇨를 없앨 목적으로 그렇게 드셨던 것 같고 그것 말고도 이게 우유가 촉촉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이걸 먹게 되면 변비를 많이 틔워준다. 이렇게 해서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먹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왕들의 음식이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전혀 못 먹은 건가요? 먹었다는 기록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종실록에 보게 되면 명종 때 가장 이제 권신이었던 윤원영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소윤의 대표적인 분인데 양재역 벽서 사건의 주역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정왕후의 온우이였는데 그분이 이제 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공초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원영은 자기 집에 낙부를 불러서
그러니까 이 타락죽을 만드는 낙부를 불러서 자기 집에서 그걸 만들어서 자기의 부인과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였다. 이게 큰 죄상인 거죠. 그렇군요. 예. 아이고 이 참. 자, 이 요즘은 뭐 우유가 흔하니까 예. 야, 그 타락죽이라는 게 그렇게 좋으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만들 수 있나요, 지금도?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고 사실 먹기도 굉장히 편한데 솥에다가 이제 보통 옛날에는 이제 철솥에다 그렇게 네네. 했는데 그 숭늉의 형태로 우리가 살을 이제 잘게 부숴서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켜게 되면 약간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유를 붓게 되면 우유하고 밥알이 같이 이제 확 이제 부풀어 오르는데 그때 저어서 바로 식혀서 먹게 되면 보통 타락죽이 되거든요. 예. 아주 만들기가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효능은 아주 크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커피를 먹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위벽 자체가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런데 예. 위액이 전부 다 이제 위벽을 이렇게 보호하게 돼 있는데 위액이 건조하게 되면 보통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 자체가 얼굴에 부으면 얼굴이 탈 정도로 강렬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위액이 없으면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위궤양이 생긴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아니면 위가 천공이 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 소저신 우유가 들어가게 되면 타락죽의 형태로 들어가면 위벽을 보호하면서 속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비위의 기운을 도우면서 속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위장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먹기 좋고 건강에 좋은 그런 식품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해서 잘 안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괜찮나요? 네, 그때는 반드시 이제 마늘을 같이 넣으라고 해놨죠. 네. 왜냐하면 우유 자체가 차고 기름지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가 상당히 혹시 곤란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는 마늘을 약간 넣어서 우리가 마늘을 3개 내지 5개 정도 넣어서 우리가 끓이게 되면 위장 자체가 전혀 부담 없이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즘은 뭐 우유가 거의 다 두유의 형태로만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훨씬 소화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위장에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아, 예. 타락죽 쉽게 한번 끓여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갑산한의원 이상곤 원장과 함께했습니다.